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발명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강제로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에서 틀렸어요, 벌써. 그죠? 자발적이지는 않아. 그러나 이제 강제로 시키는 야간 학습을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제로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꾸로 가르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약간 자발적이거든. 개방되어 있어요. 조합원은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개방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옛날에 냈던 출자금 그거 돌려받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액수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니고 회사가 잘 성장했으면 100% 다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회사가 이제 운영하다가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출자금 100만 원씩 걷었는데 아니면 10만 원씩 걷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자본금을 계산해 보니까 좀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제 퍼센트 계산해서 지금 남은 자산이 출자금보다 50%밖에 안 돼. 그러면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그래서 출자한 사람들은 회사가 잘 돼야 나중에 이게 나 협동전 나갈래, 탈퇴할래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냈던 돈 다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적게밖에 못 받아요. 회사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어쨌든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다음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회사는 보통 회사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러죠. 정치는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독재도 있었고 뭐 철인 정치도 있고 뭐 막 해봤는데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게, 심지어 전쟁이 나더라도 막 대통령이나 왕이 혼자서 막 명령 내리고 다 따라라 이렇게 하는 전쟁보다, 전쟁이 나더라도 민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래요. 전쟁이 나도. 심지어는 응급실에서, 제가 경영학 배울 때 깜짝 놀란 건데 다 틀렸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근데 경영학에서도 배울 때 이제 요런 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요. 근데 묻는데 이게 있었어요. 응급실 실장님이, 거기 이제 자기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죠.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급이 있는 응급실 대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그다음에 뭐 앰뷸런스 기사 이런 분들도 막 있죠. 거기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최고 책임자야. 이럴 때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독재 스타일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응급실이야. 그런데도 거기서도 민주적 리더십이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가 옳습니다. 민주주의가 옳아요. 물론 독재하는 나라도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에도 독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까지 경제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의견 다 물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의견 막 묻고, 자, 우리 회사 물건 이거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요. 4만 원 그래? 그럼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소비자들 모아놓고 직원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물건값 정하나요? 사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시들, 뭐 너희들 몇 시까지 출근해, 뭐 이런 거 막 하고, 사장님이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 독재죠. 경제에서는 독재가 통했어요. 그래도 그걸 누가 사장님 보고 독재자라고 얘기를 안 해, 막.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도 들어갔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생각나세요? 경제민주화. 이제 기업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사장님 멋대로 자기가 돈 내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민주적으로 안 하고 그냥 막 독재로 끌고 가면 그 회사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다른 데는 그냥 주식회사는 예를 들어서 출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5천만 원보다 1원만 더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짝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서 5천만 1원 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이 4,999만 9,999원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 한 100명 되고, 이거 한 사람이 그 반 조금 넘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잔뜩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이 사람 혼자서 딱 한 표 던지면 그게 50.0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거로 끌고 가는 게 그냥 합법적이야. 그 다수결로. 그런데 협동조합은 달라요.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이제 한 좌라고 그러는데 주식은 1주라고 그러고요.
주식은 일주라고 그러죠. 근데 협동조합은 돈 내는 거 한 좌, 1좌에 10만 원, 1좌에 10,000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창립 총회 할 때 정하는 거예요. 조합원들끼리. 얼마씩 정해라.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회사 하려니까 돈이 필요해. 1,000원씩 걷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10,000원씩 걷어야 돼. 아니면 야 우리 가게도 없고 뭐 기계도 들여놓고 이러려면 우리는 100만 원씩 걷어도 모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출자금 한 좌를 정하는 건데 그걸 정했어요. 근데 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좌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주식도 한 주, 1주를 살 수도 있고 10주 살 수 있고 100주 살 수 있고 10,000주 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출자금도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출자금은 한 좌를 출자한 사람이나 100좌를 출자한 사람이나 주식회사는 1주 1표라고 그랬잖아요.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 왔는데 100표 던진 거야 그 사람은. 딱 손 혼자 들었는데 100표야 그 사람은.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 한 주 그냥 한 표. 10,000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혼자 딱 들었는데 10,000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도 얼마나 많은 주주가 모였느냐 관심 없어요. 주식 숫자가 몇 개가 모였느냐. 주식 숫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짱으로 먹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건데 협동조합은 1좌든 100좌든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이게 민주적일까요?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주식회사처럼 많이 표결하는 게 그게 민주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협동조합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주식회사 같은 걸 비난하는 걸 얘기할 때는 주식회사는 중심이 뭐야? 거기는 주식. 이게 주인이야. 주식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주식은 뭐야? 돈이야. 그래서 1주 1표를 지향하고 있는 1주 1표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는 그거는 돈이 중심인 회사. 그럼 협동조합은 뭘까요? 1좌 1표가 아니라 1인 1표니까 거기는 뭐가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회사. 협동조합은 그냥 그 딱 핵심적으로 다 구분되는 게 그겁니다. 1주 1표냐 1인 1표.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돈이 주인 회사, 사람이 주인인 회사. 그런데 그걸 하려 보니까 협동조합에는 또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돈을 낼 때 혼자서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왕창 못 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혼자서 최대한 낼 수 있는 게 총액의 30%. 만약에 100만 원이 다 걷어보니까 100만 원이 됐어.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31만 원을 냈네? 그럼 그거 불법이야. 그 사람 10,000원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 30만 원만 남겨놔야 돼,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게 30%. 그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을 정해놨을까요? 법에다가. 그렇죠. 돈 많이 낸 놈이 1인 1표라고 하지만 똑같이 말을 해도 말빨이 걔가 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걔가 성질 나가지고 나 나갈 테 들어. 니들 멋대로 해. 나 나갈 테. 그러면 31만 원 내놔.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쑥 빠져나가면 나머지 69만 원밖에 안 남아. 사람도 한 명이 줄지만 돈도 좀 적어져. 그래서 혼자서 최대한 낼 수 있는 거 30%로 딱 정해놓고 그래야 사람이 중심인 회사로. 그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이래가면서 가는 그런 회사예요.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이제 이런 게 마음에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민주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경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출자금 내야 되는 거예요. 출자금을 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출자금이 10,000원씩 결정하기로 했는데 난 이번 달 용돈 다 썼고 뭐 출자금 없어. 그러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그래도 6개월 안에 반씩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경제적 참여합니다. 근데 회사가 또 좀 하다가 어려워졌네? 출자금 조금 더 거둡시다. 혼자 누가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출자금 더 내! 이렇게 하는 못하지만 모여서 야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문을 닫는 건 좀 그렇다. 그렇다고 지금 은행에 가서 융자 얻어서 올래니 그러니 우리끼리 조금씩 출자금 처음에 할 때처럼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출자금을 조금씩 더 걷자. 이렇게 하면 그때 같이 걷는 거죠. 그런 게 결정이 되면 물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모여서. 이게 다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사원이 장부 좀 한번 봅시다. 사장님 도대체 맨날 돈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디다 써가지고 없는 거야? 한번 장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일반 회사 직원들은 못 하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게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장부 가져와 보세요. 도대체 뭐 이렇게 적자입니까? 다 까놓은 거니까 진짜 적자 많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돈을 거두면 되겠다. 이런 결정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 더 거는 거죠. 그럴 때도 모든 조합원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은 못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30% 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역량껏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냅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더 나가면 유흥자를 얻읍시다.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고요. 자율과 독립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뭐 이런 데로부터 자율적으로 독립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정치권과 그 결탁이 되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회사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돼서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독립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받는다든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그런 데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독립된 이런 식의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종교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맨 처음에 우리끼리 협동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 스페인의 유명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성당의 신부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신자들한테 니들 이렇게 놀 게 아니라 뚜닥뚜닥 그 난로라도 만들어서 좀 팔아봐 이렇게 대여섯 명 모아놓고 하던 요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이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게 성당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독립된 회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 있는 그런 거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신부님이 계시더라도 신부님의 그런 물론 도움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회사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생기더라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이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여기 협동조합에 나중에 생길 때 이사장님이 생기잖아요. 이사장님은 회사 대표예요. 여기 회사 대표. 회사 대표지. 그래서 그럼 교장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야? 관계가 없어요. 별도의 협동조합입니다. 회사입니다. 별도의 회사. 그래서 이 학교에 협동조합이 생기면 교장 선생님이 물론 맨 처음에 이런 걸 다 승인하고 허락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학교에서 뭘 하는데 이 협동조합이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조합원, 물론 교장 선생님이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와서 발언권도 있으시죠. 본인도 출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굴러갈 수 있는 거고 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사실은 대부분 학교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잘 협의해가면서 상의해가면서 잘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여기는 나머지 요 세 개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 온 세계의 협동조합들, 한국에 있는 모든 협동조합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도 책정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건 사업 계획까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4번까지는 사업 계획까지 세울 필요 없는데 이거는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조합원들을 훈련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 정보, 결산 정보, 뭐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식도 다 알려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돼요. 이런 거 오늘 회사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교육 받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 이제 우리는 교육받아서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은 의무예요. 이게 의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협동조합들의 의무입니다. 교육. 조합원들의 교육.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다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게 달라.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가능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도 풀리고 쟤는 저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안 모이면 교육을 함께 안 받으면
그게 다 달라지고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심력이 작용해서 회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모여서 한꺼번에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그래서 서로 생각을 공유해보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백지 상태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떠드는데 이거 목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는 다 얘기도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얘기 안 하고 가는 사람 그냥 없게, 그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포스트잇 같은 걸 나눠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짧게 써놓고 붙이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와서 잠깐 설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참여자들이 다 한꺼번에 근데 이렇게 50명만 이렇게 되면 그거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모둠을 정하죠. 네. 5명씩 이렇게 모둠을 정해서 모둠별로 한번 의견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의견을 발표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모주 전지에다가 포스트잇 쫙 붙인 거를 가져와서 두 분은 들고 서 있고 한 분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둠별로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이게 조합원들이 교육받고 훈련하고 하는 그거의 핵심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발언하지 않고 가는 사람 없게. 네. 요게 이제 협동조합에서 교육, 훈련, 정보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계획 세워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1년에 12달인데 매월 조합원 교육이 있다. 원래회를 할 때마다 조합원 교육이 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내부 강사, 우리 내부에 우리 유장표 선생님이 그냥 우리를 놓고 교육을 하면 돼. 그러다가 1년에 2번 정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돈을 들여서라도 외부 강사를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그 강사료 뭐 얼마씩 주는 거로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강사를 불러보기도 하자. 뭐 그게 이제 좀 저기 하면 외부 강사, 야, 교양님 우리도 유명인사도 한번 불러자. 김용환이 그런 사람 잘 유명하지 않아가 잘 몰랐는데, 뭐 그 BTS 한번 불러볼까? 뭐 그 사람들 협동 잘하잖아. 뭐 하여간 그 협동조합의 외부 교육, 꼭 그것은 조합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더라. 인문 소양도 넓히고 문화 소양도 넓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의 할 수 있는 분들 아무나 불러다가 할 수도 있어요. 조합원 교육. 그 인문 소양도 넓히는 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하는 건데, 요거 협동조합 간 협동, 요거는 뭐냐면, 제가 속한 협동조합 이름이 댕구리 협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함께 가는 둥근 세상 댕구리 협동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 협동조합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가온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 공동체 무슨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협동조합, 제가 속한 데도 협동조합, 그럼 협동조합끼리 협동하라는 거예요. 협동조합끼리 같은 지역에서 협동할 수도 있고, 지역을 또 건너뛰어서 할 수도 있고, 같은 업종끼리 여러분들이 만들면 학교 협동조합이 되는데, 학교 협동조합들이 이미 생긴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학교 협동조합들이. 그 학교 협동조합들에 관련된 책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I love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저자가 9명인데 이 9명의 저자가 다 학생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의 활동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졸업한 뒤에, 여기 중학생이 쓴 글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쓴 글이 대부분이고, 근데 졸업을 한 뒤에 내가 학교 협동조합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학교 협동조합 했던 경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I love 학교 협동조합. 여러분도 나중에 강원고등학교 학교 협동조합 잘 굴러가고, 내가 1학년 때 그때 김용환이라는 사람한테 얘기 듣고 유장표 선생님 덕분에 협동조합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래서 막 그거 생긴 거야. 그 협동조합 요새 지금 잘 나가지. 그때 옛날 일을 생각해봐. 라떼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때를 모여서, 야, 우리도 모여서 10주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10주년이면 뭐가 될까요? 이제 지금부터 10살 더 우리라고 그러면 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어떻게 됐겠죠? 어디 직장 다니거나. 그러면 그때 모여서, 야, 우리도 한번 10주년 기념으로 책 한 권 내볼까? 그 초창기 역사 한번 가져와봐. 유장표 선생님 지금 어디 계셔? 우리 학교 아직도 계셔. 야, 그래서 선생님 한번 모셔봐.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글 쓰고, 나도 한번 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사진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또 팔러 다니죠, 이렇게 선전하고. 내가 말이야, 그때 가서 첫 번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백지였었어. 아무 관심도 없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중에
예, 이런 책들을 낼 수 있는 좀 협동조합으로 좀 성공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그 회사 사장님, 협동조합의 대표인데 자기가 이제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요. 택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용하던 택배 회사도 있어. 그래가지고 택배 회사 그동안 하던 대로 하다가 자기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 간 협동을 배웠어. 가만있어 봐. 우리 동네에 택배 회사 중에 협동조합으로 하는 택배 회사 없을까? 검색을 해본 거야. 이게 있네?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막 달려온 거야. 그 회사 대표하고 이제 상임이사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택배 이제, 그래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당신네 회사가 조금 더 비싸다. 그런데도 내가 당신네들한테 일을 주겠다. 왜? 이게 협동조합 간 협동이니까. 약간 비싸게 주더라도 우리 회사에는 약간 손해가 나는데도 당신네 회사가 크는 걸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저 할게.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 그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님한테 소개를 또 해줘요. 내가 잘하는 농협이 있는데 농협 조합장님한테 가서 내가 시켜서 소개해서 왔다고 그러고 혹시 농협에서 택배 할 일이 있으면 이게 조그맣게 생긴 회사인데 갑자기 큰 농협에서 택배거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주도록 이걸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에는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면은 10,000원에만 살 수 있는 물건을 똑같은 물건인데 저쪽에서 15,000원에 사왔다. 그게 액수가 이렇게 5,000원 차이가 주면 뭐 그렇지만 회사 큰 데는 액수가 뭐 많이 차이 나죠. 잘 찰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주들 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너 저쪽 회사랑 뭔 관계야? 왜 거기다가 돈을 썼어? 그렇게 많이. 이걸 물고 늘어지고 소송 제기하고 하면 배임으로 걸릴 수 있어요. 횡령은 아니더라도 배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사장님이 걸립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과는 법적으로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이면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약간 비싸도 여기서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네, 협동조합과는 협동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협동을 하는 거예요. 돈 혼자 많은 사람이 굳이 협동할 필요 없어. 자기 혼자서 막 회사 차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을 하니까 또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협동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간 협동, 이것도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쓰고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원칙.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항목들이 이게 지금은 들어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역사회의 기여. 여러분들이 이제 안성 지역사회에서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 주변에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기여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근데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학교 공부도 때려치고 이제 완전 난 돈에 미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뭐 기여를 하지, 지역사회에. 그죠? 일단 돈을 벌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해서 이걸 반드시 사업 계획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예산도 써야 돼. 네. 이런 것은 의무입니다. 그 전체 7가지 원칙입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해요. 네.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 이거는 아까 대충 나왔던 얘기들인데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보다 조금 더 넓다고 그랬죠. 협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라고도 있어요. 그 기초수급 대상 하여간 그런 아주 서민들 이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활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자활이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 여기도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 원칙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되 사람과 사회 목적이 자본보다 돈보다 우선한다.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회 목적 아까 얘기했던 공익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그 좋은 일 그게 돈보다 우선한다. 예. 기업 그러면 무조건 돈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아까 나왔던 얘기고요. 민주적으로 통제된다. 다른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자활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을기업도 또 있어요. 마을기업. 마을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과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보편적 이익은 모든 사람의 이익, 공익이죠. 이런 것들에 골고루 안배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협동조합 협동, 연대죠. 그 다음에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고 적용돼야 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치 권력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뀔 때 회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옛날 안성시장에 있을 때 잘 나가던 회사야. 거기 옛날에 선거운동까지 해줬어. 협동조합이 선거운동이 큰일 납니다. 선거운동은 그 정당에 가입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정당에 거기다 돈 내도 안 되고 후보한테 돈 줘도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독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소문이 나가지고 안성에서 안성 옛날 시장이 있을 때 거기다가 그 선거운동도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원받고 해가지고 잘 나가던 데야. 그러면 시장이 바뀌고 나면 그 회사에 의도적으로 자꾸만 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요새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잘 나가다가 그 다음 4년은 완전히 그냥 회사가 문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말 자율성 잘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잉여의 대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계속 구성원 이익은 조합원 이익이죠. 그다음에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는 보편적 공익을 위해서 쓴다는 건데 잉여라는 말이 뭘까요? 잉여? 남아도는 거. 잉여가 들어가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나요? 잉여? 뭐라 그랬죠? 지금 크게 해보세요. 그냥. 잉여? 자원?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학생 있나요? 네, 뭐라 그랬어요? 잉여 자원? 남아도는 자원. 예, 잉여 자원. 예, 예. 잉여 자원도 있고, 또, 잉여? 수입. 예, 수입 했는데 잉여 수입도 있죠. 그 수입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잉여 농산물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잉여 인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헬조선? 예.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거 헬조선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는 건데, 자기 스스로 나는 잉여 인간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남아도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괜히 남아있어. 그냥. 그래서 그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잉여 인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잉여는 뭐냐면 남는 뜻인데 회사에서는 보통 잉여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돈이 남아있으면 이익이 생긴 거지, 이익.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익. 그래서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건데. 그런데 아까 고틀립 도트바이러 제가 소개할 때처럼 남아있는 돈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힘써서 벌었다기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조금씩 더 비싸게 샀다. 직원들이 월급을 조금씩 덜 가져갔다라고 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이거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생긴 이익이라기보다 이 사람들 덕분에 이게 남아있는 거다. 이 남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잉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은 이분들의 몫인데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거니까 결국 이분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직원들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이 돈은. 회사의 발전과 협동조합 간 협동, 소비자 이익, 보편적 이익, 이런 거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돈을. 그게 이제 잉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잉여라는 말을 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예. 협동조합의 조직구조, 이것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실제로는 협동조합의 조직구조는 의결기구를 보면 협동조합은 일단 조합원 총회가 있습니다. 제일 큰 기구가 조합원 총회입니다. 이게 국민투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이제 국민투표하는 것처럼 조합원 총회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기구입니다. 제일 높은 기구예요. 조합원들이 총회.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 법적으로는 200명이 넘어섰어. 그러면 200명이 모여서 회의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0명에 1명꼴로 이렇게 대의원을 뽑습니다.
이게 대리민주제가 대의민주제가 되는 거죠. 대의민주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 뽑듯이 5천만 명이 다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뽑아놓고 당신들이 나라를 운영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만 감시할게요. 이렇게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처럼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러면 200명이다 그러면 10명에 한 명 뽑으면 대의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그 20명이 모여서 이제 대의원 총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대의원 총회. 이거 의결 기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법으로 결정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합원 총회 와서 결정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20명도 매일 모일 수가 없어. 자주 모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수로,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보통 법적으로는 3명 이상, 3명 이상의 이사를 둡니다. 이사. 그러면 이사회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집행도 하고 결정도 하고 막 돈도 쓰고 그 장부도 정리하고 막 이런 일들을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200명이 모여서 직원들한테 이러이러라 저러라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조합원들이 많아도 그런 걸 지시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이사들, 이 이사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00명이었는데 한 3명이 남은 이사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정보도 다 가지고 있죠. 돈을 어디다 쓰는지 다 알지. 우리 회사가 얼마 버는지도 알고, 어디다가 지금 돈을 못 받은 것도 알고, 돈을 갖다 줘야 될 외상도 갚아야 되는 것도 알고, 이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자기 생활하기 바쁘죠.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 3명이 독재를 하는 거죠. 이 세 명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지, 이사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사회가, 여기 제일 자주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이거 제일 자주 모이면 핵심들이 이 회사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이사회를. 그다음에 집행기구가 있어요. 이제 집행기구는 이제 직원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사무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행정 처리하는 거죠. 학교로 따지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에 그런 일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실도 필요하죠. 그리고 뭐 여기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급식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학교에 교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총괄을 하고 있는 사무국. 그 회사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당연히 필요하죠. 이사들은, 조합원들은 여기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만 여기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직원들이 있죠. 그 사람은 4대 보험도 들고 그래서 월급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어진 임무를 다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원이면 좋아요. 직원들은 모두 조합원이면 좋습니다. 조합원이면 우리 회사 주인이기도 하고 내가 직원이기도 하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다 장부를 들여다보니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 이 회사 무너져. 그걸 내가 알겠어. 다른 회사들은 잘 모르는데 협동조합은 알아요. 협동조합은 직원들이 알 수 있어요. 자기 그 장부를 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원인 회사들, 직원이 직접 조합원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최소화해야 돼요. 최대한 조합원 중에 뽑아야 돼요. 직원 일자리가 생기면. 회사가 커졌어. 일자리가 나왔어. 직원을 채용해야 돼. 그러면 조합원 중에 찾는 게 우선이에요. 출자금 냈고 같이 참여했던 조합원 중에 찾고, 조합원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 해당되는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근처에 살아서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거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이제 비조합원도 뽑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출자를 안 했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죠. 조합원보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한 1년 근무해보면 바로 받으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한 1년 일을 해보고 회사 굴러가는 걸 보고 본인도 동의가 하고 회사에서도 쟤는 뭐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 우리 회사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회사에 분열을 일으킬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권장도 하고 본인이 가입원서 내고 출자금 내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직원이고요. 위원회는 이제 부문으로다 이제 직원들 중에 혹은 조합원들 중에 청년들이 있어,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뭐 우리 조합원들 중에 농민들이 있어, 농민위원회. 뭐 이렇게 아주 농민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뭐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친목단체처럼 운영하고 조합원 총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된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다 건의할 수 있고 이사장님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여기 농민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니 들어주세요.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각종 그런 부문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부문위원회 중에는 동호회도 할 수 있어요. 조합원들 중에 조합원 숫자가 많은데 뭐 탁구 치는 거 좋아하는 조합원들이 있어. 우리 조합원들 중에 탁구 동호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막 해보니까 우리 조합에 이거 맨날 돈 내고 밖에 탁구장 가려니까 우리 조합 내에 어디 빈 공간에다 탁구대 하나 놓고 좀 하자. 그 건의 한번 해보자. 그 탁구대 살 돈 있는지 우리 검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각종 위원회입니다. 이건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의결 기구에다 건의하기도 하고 해서 관철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이렇게 다른데 총회하고 이사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대의원 총회는 200명 이상 되는 회사만 협동조합만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 이제 학교 협동조합에는 평택 고등학교 같은 게 협동조합은 그냥 아침 노을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협동조합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앞에 사회적 자가 더 붙었어요. 아까 사회적 그러면 소셜이라고 했잖아요. 소셜은 사회의, 사회적인, 사회에 관한, 사회를 위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협동조합이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 같지만 협동조합에는 큼직하게 두 개로 나눠서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그냥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영리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는 학생? 법인. 여러분은 자연인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과 구분할 때는 사람은 그냥 자연인입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그 사람. 근데 원래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걷기도 하고 돈을 안 걷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5명 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럼 각자 개인들도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만든 강원고등학교 협동조합 혹은 강원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 이것도 사람입니다. 뭔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유장표 선생님이 이사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강원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유장표 선생님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사들도 여러분들 학생들도 맡고 학부모도 대표들도 있고 그래서 맡았어요. 그러면 유장표라는 개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장표라는 개인은 출자도 했죠. 거기다가 그 돈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법인의 대표가 유장표잖아요. 또 그리고 유장표는 혼자 있는데 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돈이 필요해. 이사장네 집에서 좀 돈을 꾸었으면 좋겠어. 은행에서 돈을 꾸는 것보다 개인 돈을 꾸는 게 좋겠다. 차용증을 써. 그럼 유장표라는 선생님 혼자서 하나는 개인, 자연인 유장표, 하나는 협동조합 대표 유장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차용증을 씁니다. 여기다 유장표 개인 도장 찍고 여기는 회사 도장 찍고 두 사람이에요. 혼자서. 이 학교 법인, 학교라고 하는 협동조합 법인, 이게 법인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장표라는 개인이 학교 협동조합 이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협동조합 돈을 막 갖다 썼다. 개인적으로. 뭐죠 이게? 예? 횡령입니다. 횡령. 같은 사람인데 나 여기서 대표야. 내가 막 썼어. 근데 나 여기 자연인 유장표와 협동조합 대표 유장표는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한 사람인데도 엄연히 다르게 해요. 그래서 이 학교
협동조합 돈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막 쓰면 횡령이에요, 횡령. 네. 큰일 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에요, 이거 법인. 협동조합은 법인인데 주식회사도 법인이고요. 이게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들이 회사 돈을 그냥 자기 멋대로 막 갖다 쓰면 개인 회사에서는 그게 법인 안 되는데 법인 회사에서는요. 그게 유한회사든 합자회사든 한명회사든 그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다 법인이면 거기 돈 함부로 갖다 쓰면 횡령입니다. 네. 그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거기서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비영리로.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급여 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 그 돈을 벌어서. 그 영리일까요? 아닐까요? 영리가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거는 법적으로 의무예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게 의무예요.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거는 집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가정집에. 가족경제에서만. 네. 다른 데선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네. 그 당연히 그 고소고발하면 다 사주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급여를 주는 거는 영리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돈을 주려고 돈 버는 것도 영리 추구가 아니고요. 영리 추구는 핵심적으로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출자금 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출자금을 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 잉여금이 생겼어. 잉여금이 생겼는데 그 잉여금을 주식회사 같으면 그냥 주주들에게 배당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눠줍니다. 안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 짱이 51% 가진 사람이 그냥 이거 뭐 주주들한테 나눠줘봐야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막 쓰려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배당이라는 것도 잘 안 합니다.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협동조합도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출자금에 대해서 사업이 잘 돼서 10,000원씩 걷었는데 오히려 연말이 되니까 사업이 잘 돼서 20,000원씩 나눠줄 수도 있어요. 10,000원 낸 출자금은 그대로 있고 남은 돈이 많아가지고 20,000원씩 줄 수도 있어요. 그럼 10,000원은 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이듬해에는 더 잘 돼가지고 50,000원씩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잘 안 되면 못 나눠주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더 걷자고 주장할 수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좋죠. 예.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냥 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래서 이거 협동조합 앞에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안 하고 저도 자꾸만 그냥 협동조합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근데 보통은 어떻게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저거를. 사회적자가 안 붙은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자 붙은 건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배당을 못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배당 받을 수 있지만 배당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배당을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돈 갖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해서 잉여금이 생겼으면 그걸 내가 나눠 갖는 것보다 그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거로 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합의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을 따로 걷는 건 아니고 사업을 잘해서 돈이 남은 거니까 그 잉여금을 좋은 일에 쓰자. 우리끼리 나눠 갖지 말자고 결의하면 정관에다가,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정관, 회칙이죠. 회사의 헌법에 해당되는 정관에다가 그 배당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배당금은 없기로 한다. 이런 문장을 넣어놓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때는. 그럼 물론 나중에 고칠 수 있죠,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힘도 안 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돈 좀 배당금을 받는 재미도 있는데 그거 재미가 없으니까 회사하는 맛이 안 나.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배당은 안 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 의미가 있지. 근데 나한테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온 것도 재밌잖아. 그거 한번 해보자. 배당하자. 배당이 있냐 없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예, 요 큰 틀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똑같이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금융업하고 보험업. 협동조합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대학을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대학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금융업하고 보험업을 못하게 해놨어요. 다른 나라는 해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소문에 의하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농협에서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농협이 금융업 하고 있고 보험업 하고 있잖아요. 그 농협이 워낙 큰 거야.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앞으로 생기는 조그만 협동조합들이 다 금융업 뛰어들고 보험업 뛰어들면 자기들이 이제 파이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에 비하면 손해나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은 자, 100만 원이 남았어. 1년 농사짓 다, 1년 그 사업을 다 하고 나보니까 잉여금이 한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반드시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통장에 넣어놓고 꺼내면 안 돼. 그런 통장. 언제까지? 출자금 총액, 출자금이 1,000만 원이 됐어. 그거의 3배가 될 때까지. 출자금이 3천만 원, 그 적립하는 돈이 3배가 될 때까지. 그 처음에 거둔 그 출자금, 그 액수의 3배가 될 때까지는 그 돈을 못 깨요. 그냥 계속 적립만 해야 돼. 법적으로 반드시 10% 이상. 그래서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안에 그냥 다 3천만 원 이익이 큰 게 생겼으면 법정 적립금 그냥 한꺼번에 다 넣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돈 신경 안 쓰고 사업을 해가면서 이제 할 수 있고, 이거는 회사가 완전히 크게 적자가 나가지고 저 융자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쌓여 있어, 이 통장에는. 3배, 아직 3배는 안 될지 모르지만 돈이 쌓여 있는데 그 돈 쌓아놓고서 은행에 가서 융자 얻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자가 나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빚을 져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여기서 돈을 끌어쓸 수 있게 돼 있고, 회사가 좀 망하거나 이래가지고 문 닫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돈 가지고 빚잔치 해야죠. 그거 꺼내서 쓸 수 있고, 그럴 때 두 개 이외에는 평상시에는 못 꺼냈습니다. 이게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는데 유리하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배당이 가능하고 영리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댕구리처럼 사회적자가 안 붙었지만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자. 장애인 부모들이 모인 중심인 거니까. 그래서 잉여금이 나오면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때는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리는 괄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 댕구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에 따라, 조합원들이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이제 망했어요. 망해서 그 남은 막 빚잔치 해봤어요. 회사가 빚진 게 있고 물건 떼어들었는데 거기다 원금 못 준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남을 수 있죠. 돈이 남았어. 그래서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정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써놓게 돼 있어요. 그 총회할 때 그거 다 합의해서 어디다 쓰자, 나눠 갖자, 우리보다 좋은 협동조합에 기부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나 국고에다가 귀속해야 돼요. 자기들이 못 나눠 갔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못 나눠 갖게, 배당도 못 하지만 그 회사 무너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재산인데 그것도 못 나눠 가져요. 예.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거기서 정관에다 정할 수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 기부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 정관에. 자, 여기까지가 협동조합의 유형 기본적인 거고요.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자 안 붙은 그냥 협동조합, 거기에도 또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10분간 쉬겠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생산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개고,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은 누구든지 권하지를 않습니다. 협동조합 하는 게, 의견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 생산자는 물건값을 비싸게 받고 싶어. 내가 생산한 물건을 여기다 파는데 우리 회사에다가 팔아. 근데 내가 농사 지었어. 이 물건 우리 협동조합에서 비싸게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소비자들은 저 사람이 진 농산물 물건 나는 싸게 사고 싶어. 근데 이거를 조율하려고 보세요. 한 사람은 돈 더 받고 싶다, 뭐 덜 받고 싶다, 막 이런 조합원들이 한 조합원이네. 생산자들만 모여 있으면 의견 정하기가 쉬운데, 소비자들만 모여 있어도 의견 정하기가 쉬운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막 섞여 있어 여기. 그러면 의견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중이해 관계자라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뭐 직원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나? 자원봉사자도 있고 후원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조합원 성격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의견 조율하가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 이사장이 그런 리더십도 있고, 나는 의견 조율하는 데는 선수야.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의견 조율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가는데 이거는 권하지 않고요. 차라리 이거 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라. 사회적 협동조합. 자, 그럼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도 두 종류인데,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 농민들이 그렇죠. 농협 같은 거 만들어서 농기구 비싼 거 있는데 트랙터 나 혼자 사놓고서 혼자 쓰기에는 우리 농토 트랙터 엄청 비싼데 쓸 일은 우리 집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낭비죠, 낭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만 사놓고 여러 집 가서 농사 같이 지어주고 이러는 게 이제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거죠. 이게 생산자 협동조합의 유리한 점이죠.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파는 것보다 같이 팔아. 생산한 거 같이 많고 농협 하나로 마트에다가 농민들이 자기 농사를 지은 것 같은 거 하나로 마트에서 한 군데서 팔면 훨씬 더 이익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게 생산자 협동조합의 장점이고요. 소비자들은 공동으로 다 구매하면 물건이 싸지니까 공동 구매할 수 있죠, 소비자들은. 그리고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가 주인인. 안성의 소비자 협동조합 중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델 케이스가 되는 협동조합 하나 있죠. 예? 거기 조합원인데.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들어보셨나요? 농민의원 들어보셨나요? 건강하신 분들이라 병원 잘 안 다니시는군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조합원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구시장 옛날 버스 터미널 터미널 그쪽에 농민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의학과도 있고 이런 병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주인이에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환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안성 시민들이 돈을 걷어서 의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에서 만든 병원에 의사가 월급 받고 일하는, 자기도 조합원이고 되게 좋은 협동조합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생겼고요. 80년대 말에 역사도 깊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공짜로 받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을 해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 비잖아요. 이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제가 조합원이라고, 조합원들한테는 그 비는 해에 2년에 한 번씩 또 해줍니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받아요, 건강검진을.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죠. 예. 굉장히 좋은 협동조합이에요. 의료사회복지. 이거는 매스컴도 많이 탄 데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성의 자랑입니다. 안성 의료사회복지 소비자 협동조합이었어요. 거의 정말 괜찮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좀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협동조합의 유형까지 했고, 사회적 경제의 유형 거의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